안녕하세요. 크리에이튼 포즈입니다. 컴퓨아이가 0.3.45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0.3.44와 0.3.45에서는 CFG 관련 노드 추가와 샘플러 개선이 핵심 변화였습니다. 그럼 어떤 노드가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개선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샘플링 관련 노드 소식입니다. ERSD 전용 샘플러가 추가되었고 높은 CFG 값에서 안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CFG 관련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로라 트레이닝 워크플로우가 강화되었습니다. 캡션 데이터셋을 지원하고 트레이닝 루프가 최적화되어 속도와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0.3.44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TCFG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CFG 값을 높이면 프롬프트가 지시한 대로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동시에 아티팩트나 과도한 밝기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TCFG는 이런 문제를 줄이면서도 프롬프트의 의도를 유지해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CFG 값을 15나 30 이상으로 올리면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TCFG 테스트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높은 값에서도 꽤 안정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디퓨전 기반 모델에서만 효과가 있고 플럭스 같은 플로우 계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논문에서도 스테이블 디퓨전 1.5와 XL을 대상으로 실험했으며 플로우 계열은 아직 연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체크 포인트와 K-샘플러 사이 구간에 노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PH나 SH를 함께 쓰면 결과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 이어서 ERSD 샘플러 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ERSD는 기존의 K-샘플러에서만 존재했던 샘플러였지만 0.3.44 업데이트에서 별도의 노드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V 구조를 따르던 샘플링 경로를 VP 방식으로 전환하여 과도하게 밝아지는 문제를 줄이고 이미지 생성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VE 방식은 스텝이 진행될수록 노이즈 분산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샘플링 스텝이 많아지면 디테일이 더해지지만 오히려 미세한 디테일 생성 단계에서 아티팩트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커지게 됩니다. 반면 VP 방식은 전 구간에서 노이즈 분산을 일정하게 유지해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ERSD 샘플러에는 솔버 타입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지를 생성할 때 어떤 수학적 경로로 노이즈를 줄여갈지 정하는 설정입니다. 같은 프롬프트라도 솔버 타입에 따라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솔버 타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ERSD는 VP 기반 구조로 안정적인 공식입니다. 두 번째, 리버스타일 SD는 확률적 경로를 사용하며 베타 값으로 무작위성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DE는 결정적 경로를 따라가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SD와 ODE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SD는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신 약간 불안정하고 ODE는 안정적이지만 결과가 고정됩니다. ERSD는 확률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ODE에 가까운 안정적인 생성 경로로 유도합니다. 다음은 맥스 스테이지 값입니다. 한 스텝을 몇 개의 세부 단계로 나누어 계산할지를 정하는 설정이며 단계를 세분화할수록 계산은 정밀해지지만 속도는 조금 느려집니다. 기본값인 3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베타 값은 리버스타임 ST에서 확률적 강도를 조절하는 매개 변수로 0으로 설정하면 ODE처럼 동작합니다. ERSD 방식에서는 베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S노이즈는 각 스텝마다 주입되는 노이즈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기본값은 1이며 값을 높이면 다양성이 커지지만 불안정해지고 낮추면 더 안정적이지만 이미지 변화가 줄어듭니다. ERSD로 생성된 이미지를 잠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오일러 A의 구조로 생성되는데 디테일이 조금 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버스 타임의 경우엔 0.5와
0.1로 테스트한 이미지를 봤을 때 오일러와 오일러 A 경계에 있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는 샘플러 전용 노드이므로 샘플러 커스텀 노드 또는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 노드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SA 솔버 샘플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0.3.45 업데이트에서는 SA 솔버 샘플러가 재구성되었습니다. 샘플러를 사용하다 보면 솔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뜻하며 SA 솔버는 확산 모델의 빠른 샘플링이라는 목표를 위해 개발된 확률적 아담스 해법을 구현한 샘플러를 의미합니다. SA 솔버 샘플러에는 몇 가지 주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먼저 베타 값은 확률적 강도, 즉 무작위성의 정도를 조절합니다. 값이 0에 가까울수록 결정적인 경로에 가까워지고 값이 커질수록 결과의 무작위성이 더해집니다. 다음은 SD 스타트 퍼센트와 SD 엔드 퍼센트입니다. 이 두 파라미터는 SA 솔버가 다양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무작위성, 즉 랜덤 요소를 적용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SA 솔버는 ODE 방식으로 생성합니다. 이 두 값을 조절하면 ODE와 RSTE의 적용 시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ODE로 큰 구조를 구성하고 후반부에는 랜덤 요소가 끝난 이후 다시 ODE로 적용하여 최종 결과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S 노이즈는 각 스텝에서 주입되는 노이즈 크기를 정합니다. 값을 높이면 결과가 다양해지지만 불안정해질 수 있고 낮추면 안정적이지만 변화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 프레딕터 오더와 커렉터 오더는 예측과 보정 레벨을 정하며 보정 레벨을 예측 레벨과 같거나 더 높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즈 PC는 보정 과정을 활성화하는 스위치입니다. PC는 예측, 평가, 수정, 평가 과정을 의미하며 커렉터 오더를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심플 오더 2는 계산 속도를 위해 단순화된 2차 계산 적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다음은 스팀 레이어 가이던스 계산에 관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0.3.44 업데이트에서 스팀 레이어 가이던스 노드가 개선되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스팀 레이어 가이던스 노드는 조건부와 비조건부 패스를 동시에 수정하는 방식이라 이미지 품질은 높았지만 연산량이 많아 속도가 느려지고 오버헤드가 컸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는 워크플로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구성하였고 기존 SLG 노드 대신 새로 추가된 SLG 심플 노드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도입된 심플 노드는 오직 비조건부 패스만 수정하도록 단순화되어 기존보다 훨씬 가볍게 동작합니다. 또한 패스 최적화를 적용해 첫 번째 패스에서는 전체 구조를 잡고 두 번째 패스에서 디테일을 보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산 속도는 빨라지고 디테일과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SLG를 심플 버전으로 교체하면 동일한 프롬프트를 하더라도 생성되는 비디오의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유틸리티 노드 추가 소식입니다. 이미지 플립은 좌우, 상하를 변경하는 노드이고 이미지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90도, 180도, 270도로 변경하는 노드입니다. 지난 0.3.41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로라 학습 노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이미지와 같은 이름의 텍스트 파일을 함께 불러오는 방식이 지원되며 코야 스타일의 숫자 폴더의 형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의 숫자는 데이터셋의 이미지 수에 곱해져 전체 데이터셋 크기를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40 컴피 폴더에 9장의 이미지가 있다면 총 360개의 항목이 생성되어 데이터셋 풀로 활용됩니다. 즉 360개로 늘어난 데이터 풀에서 임의로 샘플을 가져와 학습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습 루프 구조도 함께 최적화되었습니다. 배치 사이즈와 스텝 처리를 별도의 내부 처리가 담당하도록 바뀌어 학습 속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드 배치 방법이나 기본적인 로라 학습 과정은 0.3.41 업데이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변경된 워크플로우의 핵심만 다루겠습니다. 학습하는 모델의 경우 클립과 VA가 모두 포함된 체크포인트라면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클립을 적용하려면 스테이블 디퓨전 1.5는 로드 클립, SDXL이나 플럭스는 듀얼 클립 로드 노드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드 VA와 이번에 추가된 데이터셋 노드를 배치하신 이후 과정은 이전 워크플로우와 동일합니다. 기존 데이터셋과 새로 추가된 데이터셋 노드를 비교하면 기존에는 이미지 출력만 제공했지만 새로운 노드는 클립 입력을 받도록 설계되어 출력 항목에 컨디셔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노드를 사용하면 데이터셋 풀도 내 이미지와 텍스트 파일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캡션이 함께 학습에 적용되므로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워크플로우 파일은 영상 댓글에 깃허브 링크를 통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0.3.45 업데이트에서 CFG놈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CFG는 프롬프트와 샘플링 단계마다 조건부와 무조건부 예측의 크기 균형이 달라져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예측 벡터의 크기 차이가 너무 크면 아티팩트가 발생하고 너무 작으면 프롬프트가 무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크기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FG놈 노드는 하이드링 E1 모델 코드에서 착안한 실험적 기능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노드는 조건부 예측값의 크기에 맞춰 최종 예측값의 크기를 보정함으로써 예측 크기의 편차를 줄여줍니다. 즉, 정기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출력 벡터의 크기를 일정한 수준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노드를 보시면 스트렝스 값이 있는데 보정 감도를 의미합니다. 기본 값은 1.0이며 실제 적용 범위는 0.9에서 1.1 정도입니다. 0.9에서는 디테일이 다소 억제되어 부드럽게 표현되고 1.1에서는 디테일이 강화되지만 그 이상은 출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CFG 값이 25 이상일 경우에는 결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럴 때는 TCFG 노드와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0.3.45 버전에서는 듀얼 CFG 가이더 노드가 개선되었습니다. 듀얼 CFG 가이더는 두 개의 CFG 유도 과정을 통해 최종 노이즈 방향을 결정하는 복합적인 가이더입니다. 이 노드는 콘드1, 콘드2, 네거티브의 3개 조건 입력과 2개의 CFG 값을 사용합니다. 이 값들은 일반적인 CFG처럼 프롬프트를 얼마나 강하게 따를지를 결정하는 스케일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의 유도 강도로 작동합니다. 레귤러 모드에서는 먼저 콘드2가 네거티브 프롬프트와 비교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고 콘드1의 조건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포지티브 방향을 완성합니다. 네스티드 모드의 경우 콘드2의 역할이 모두 네거티브로 바뀌어 콘드1의 포지티브 방향을 한 번 정제한 뒤 그 결과를 다시 네거티브가 한 번 더 정제하여 최종 이미지 생성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CFG 콘드2 네거티브 값을 1.0으로 설정하면 네거티브는 완전히 무시되고 콘드2가 네거티브 역할로 전환됩니다. 이미지를 잠시 살펴보면 1.0이 아닌 값의 경우엔 네거티브가 미세하게 동작하며 0.4에서 0.9 사이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레귤러 모드에서는 이미지가 조금 단순해지는 정도로 나타나지만 네스티드 모드에서는 유사한 구도에서 캐릭터 외형이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한 두 CFG 값을 동일하게 설정하면 일반 CFG 가이더의 결과와 동일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워크플로우를 잠시 살펴보면 듀얼 CFG 가이더를 사용하실 때 레귤러와 네스티드의 조건 연결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레귤러의 경우 콘드1과 콘드2의 동일한 포지티브 프롬프트를 연결하거나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작성할 경우 조금 더 쉽게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콘드 값 제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스티드의 경우엔 콘드1에 포지티브 프롬프트를 연결하고 콘드2와 네거티브의 동일한 프롬프트를 연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이렇게 연결할 경우엔 CFG 콘드2 네거티브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테스트하려면 네스티드 모드에서 콘드2는 네거티브를 보조하는 중간 단계이므로 네거티브에 남는 부정 프롬프트와 콘드2의 프롬프트 내용을 다르게 작성하시거나 더 제한적인 범위의 부정 조건만 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퍼프넷 가이더가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노드는 수직 부정 가이던스를 적용하여 프롬프트 충실도를 높이고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고급 노드입니다. 다만 기존엔 모델 내부 연산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샘플링 단계에서 연산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노드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엠프티 조건이 필요하며 CFG는 기존의 CFG 값이고 네거티브 스케일 값은 네거티브의 강도 조절을 의미합니다. 엠프티 컨디션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테스트하시려면 컨디셔닝 제로한 노드를 사용하여 0값으로 적용되도록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추가된 노드 그리고 샘플러 및 CFG 관련 노드의 개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컴퓨어의 플랫폼의 내부 구조 개선과 함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주요 패치 소식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샘플링 퍼센트2 시그마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저는 미리 정의된 시그마 값의 흐름을 따라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이 노드는 퍼센트로 범위를 지정하면 지정된 비율에 해당하는 시그마 값을 적용해서 노이즈 제거 구간을 더욱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으로 커스텀 노드 제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커스텀 노드를 비활성화하더라도 필요한 노드만 선택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3D 모델 로딩 기능이 개선되어 모델을 불러올 때 폴더 안의 리소스를 자동으로 불러오도록 수정됐고 공식 템플릿이 0.1.39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다양한 워크플로우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내부 구조 개선과 안정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영상은 사용자와 직접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만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컴퓨어의 0.3.44와 0.3.45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샘플러 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계산되던 내용들도 수정되었으며 겉으로 보이지 않는 백엔드도 많이 개선된 업데이트입니다. 앞으로도 컴퓨어에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작업 환경을 정비하시거나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실 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레이튼 포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